예, 안녕하십니까. 백재주입니다. 예, 오늘 이 자리에서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발표 내용은 뭐 체계적인 정리라기보다도요, 개인적인 뭐 소감, 의견, 이런 것들을 모아서 발표하고, 오늘 토론자분들이 실제 학술적으로나 현장 경험들이 훨씬 저보다 풍부한 분들이어서 토론 자리를 저도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뭐 이게 그냥 토론으로 끝나지 않고 좀 여기서 모아진 얘기들이 실질적으로 뭔가 조금이라도 반영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통합돌봄에 대한 요구가 증가한다는 것은 다 아실 겁니다. 고령화가 진행이 돼서 40만 이상이 이미 시설 뭐 한 50만 이상 보는 분들도 계시고요. 고령인구가 계속 늘어나는데 이분들 다 시설로 들어가야 될 거냐? 아니죠. 그다음에 장애인들이 지금 신체 장애인들이 한 2, 3만이고요. 정신장애인 6, 7만 명이 시설에 있습니다. 이분들의 많은 상당수가 시설을 벗어나서도 여건만 된다면 지역에서 살아갈 수 있는 분들로 추정이 됩니다. 어떻게 할 건지. 그다음에 코로나 팬데믹으로 기존의 돌봄체가 붕괴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사회적 거리두기로 시설 중심의 돌봄, 그다음에 집단화된 돌봄이 할 수가 없게 됐죠.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겨우 1:1 서비스 정도만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 팬데믹은 우리한테 돌봄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다뤄야 될 건지에 대한 좀 전환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돌봄을 얘기하면 주로 노인, 장애인 얘기하는데 굉장히 다양한 요구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약자들, 소수자들 이런 분들은 다 돌봄이 필요하신 분들입니다. 이런 것들을 통합적으로 좀 넓혀서 생각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제일 먼저 얘기하는 게 이제 시설에서 벗어나자, 탈시설을 얘기하는데 그러면 벗어나서 어디로 갈 것이냐? 집으로 가면은 이게 또 그러니까 집에 못 있어서 시설로 갔는데 도로 집으로 가면은 그게 모두 가족의 부담으로 가고 결국은 여성들의 부담으로 갑니다. 이게 맞느냐? 그죠? 그래서 탈시설과 동시에 탈가정에 대한 얘기들이 되어져야 되고요. 탈가정이 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 것이냐. 그래서 이제 뭐 주거 문제도 나오고 합니다. 그리고 돌봄에서 여성만 책임져야 되는 게 아니라 좀 돌봄 자체도 좀 민주화돼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언급들이 되죠. 그래서 지역사회가 궁극적으로는 돌봄의 주체로 가야 되고 돌봄 공동체를 우리가 복원이 아니라 지향을 해 나가는 거죠. 이렇게 된 적이 없었으니까요. 이게 새로운 지향점으로서 지역사회 자체가 개발과 부동산의 공동체가 아니고 돌봄의 공동체로 전환을 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해 봅니다. 현재 현황을 보면요. 정부가 이제 커뮤니티 케어에 대해서 굉장히 처음에 시작을 요란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조용합니다. 그리고 한국판 뉴딜 얘기가 작년부터 좀 나오긴 하는데 여기 보면 돌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이 없습니다. 안타깝게도. 그래서 좀 이제 동력을 가질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돌봄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돌봄도 인프라가 있어야 되죠. 돌봄의 인프라 자체가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이게 분절돼 있고 단선적이고 그리고 서비스 공급자 중심으로 돼 있어요. 이러이러한 서비스를 제시하고 여기에 맞추는 거죠, 당사자들. 그러다 보니 이제 만족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고 그리고 수도권으로 몰려 있고 도시로 집중되어 있습니다. 더불어 의료가 굉장히 중요한데 굉장히 역할이 미미합니다. 그래서 길을 잃고 헤매고 있다는 건 제 얘기가 아니고 어떤 분이 이런 걸 썼길래 맞는 것 같아요. 제가 인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통합돌봄인데 통합도 안 되고 돌봄도 잘 안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의견 분위기들이 참 상당히 있죠. 그 의료는 어떤 역할을 할 수가 있느냐. 그러니까 이제 병원 방문조차 어려운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령화 되면은요 항상 환자예요. 환자라는 정체성이 그냥 더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한테는 일상적인 의료가 제공이 돼야 되는데 우리가 의료 서비스라는 게 주로 병원에서 이루어지는 거라는 어떤 고정관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로 통합돌봄이 제대로 되려면 병원 밖의 의료, 병원 밖 의료가 필요하다. 이거는
뭐 재택의료 시설도 필요하죠. 뭐 우리가 노인시설, 장애인시설 필요합니다. 근데 이제 이게 비대화되고 이것만 독점적으로 가는 게 문제라고 지적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시설과 병원을 벗어나서 시설과 재택의 의료도 어떻게 확립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고, 우리 자체가 통합돌봄의 굉장히 중요한 한 축이라고 봅니다. 통합돌봄은 병원까지 끼고, 병원도 돌봄 기관입니다. 병원의 의료 서비스도 굉장히 필요하고 필수적인 거죠. 이거 포함해서 병원의 의료 서비스가 중요한데 그것만 되는 게 아니고 가정, 재택과 시설이 필요하고, 그래서 의료 자체가 병원 밖으로 나와야 된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나올 것이냐. 그래서 병원에서 있는 의료가 밖으로 나오는 게 방문 의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방문 의료 서비스들이 이제 뭐 부분적으로 진행은 되고 있습니다. 의사들이 방문 진료를 하기도 하고, 1차 의원에서는 이제 방문 진료나 장애인 주치 시범 사업들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정부 차원에서. 근데 굉장히 참여가 저조하고요. 이 주체를 누구로 할 거냐는 뭐 1차 의원이냐 중소병원이냐는 논란이 잠깐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전통적으로 이제 간호 파트는 아주 오래전부터 이 방문에 대한 방문 간호나 가정 간호 시스템이 구축이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간호 쪽은 보면은 가정 간호, 방문 간호, 보건소에서 하는 방문 간호가 있고, 뭐 서울 같으면 차통이라고 해서 주민센터에 배치가 되어 있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굉장히 다양하다 보니 통합이 잘 안 되고 뭔가 좀 엇박자가 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리고 이 간호뿐만이 아니라 뭐 재활, 영양, 구강보건, 약자관리 등이 다 필요한데, 그러니까 병원에서 이루어지는 많은 기능들이 재택에서 시설에서 이전돼서 그거에 적합한 형태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재편되고 조정돼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시흥시 사례를 쭉 조사를 해봤습니다. 시흥의 인구가 50만이 간 넘었습니다. 작년에. 보건소에서 방문 건강관리 사업을 하고 있죠. 가정간호가 종합병원에서만 3군데 하고 있습니다. 저희 병원도 최근에 시작을 했고요. 그다음에 방문간호가 이게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 있는 자료인데, 방문간호가 7개소가 있는데 확인한 바로는 현재 활동 다 중단 상태입니다. 방문간호는. 방문간호는 이제 망한 거죠. 그다음에 그 외에 이제 1차 의료 방문 진료 수가 시험 사업이 1군데, 장애인 건강 주치 사업이 이제 3군데, 치과 주치는 없고, 그다음에 굉장히 분절적인 방문 의료 서비스들이 있는데 시범 사업으로만 다 시범 사업입니다. 근데 다 없음이에요. 호스피스 1군데. 근데 이제 이거 의료와 별개로 이제 장기 요양 보험에서 요양이라고 하는 카테고리로 장기 요양 보험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여기 이제 방문 간호는 이제 장기 요양 보험에 해당이 됩니다. 근데 아까 얘기했지만 활동이 다 중지 상태에 있고요. 방문 요양은 시흥시에 100개소 102군데가 있습니다. 방문 목욕 80군데, 주야간 보호소 30군데, 요양시설이 64군데고 공동생활 가정이 31개소입니다. 우리가 요양원이라고 부르는 거는요, 요양시설하고 공동생활 가정을 합쳐서 요양원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94개소가 됩니다. 한 지자체 94개는 굉장히 많은 겁니다. 무지무지하게 많아요. 제가 서울 쪽에 보통 강북 쪽이 좀 이제 왜냐하면 부동산이 싸니까 강북에 많이 몰려 있는데요. 거기 지자체당 한 30개가 있고요. 강남에는 비싸서 한 20개, 뭐 많아야 30개 정도 됩니다. 지금 90개가 있습니다. 시흥에. 그리고 많은 수가 시흥 북부 지역에 몰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기 요양은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는데, 장기 요양의 한 카테고리인 방문간호는 망했죠, 사실상. 예. 그러니까 의료가 굉장히 중요한 의료 파트가 이 망한 게 의지가 없는 것도 있지만요, 뭔가 시스템이 에라다, 뭔가 설계가 잘못되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방문 의료 서비스가 아까 얘기했지만요, 의료계가 좀 무관심합니다. 그리고 1차 의원이냐 병원이 주체냐는 사실 무의미합니다. 논쟁 자체가. 왜냐하면 논쟁만 하고 아무도 안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하여튼 누가 됐든 뭔가 열심히 하고 참여하고 관심 갖고 참여하는 게 중요하다. 이 의료계의 참여를 어떻게 이끌어낼 것인가, 경제적인 동인이라고 하는 숫가만으로 해결이 될 것인가, 이게 굉장히 숙제가 됩니다. 그 다음에 간호 서비스 분절화가 돼 있는데 이걸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아마 이게 토론 자리에서만 좀 보충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다양한 방문 의료 서비스들 이걸 어떻게 편입을 시켜낼 것인가. 그리고 뭐 재택 의료를 궁극적으로는 이제 재택을 중심으로 한 이제 핵심은 재택인 거죠. 가정. 이 의료 활성화를 위해서 어떤 전략을 구사할 것인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복지 서비스와 연계하는 방안. 복지와 관련돼서는요. 이제 통합 돌봄에서 복지 부분은 굉장히 활성화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의료는 맥을 못 추고 있죠. 근데 수요가 많죠. 근데 참여는 굉장히 저조합니다. 그리고 의료와 복지는 잘 몰라요. 서로 같이 할 기회도 별로 없고 시스템적으로 그렇게 안 돼 있고 분리가 돼 있고. 의료 분야의 소극성이 하는 뭐 문제 중에 하나이긴 한데 이걸 제도적으로 어떻게 끌어낼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 자체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좀 방향성이랄까요? 뭐 의견인데 당사자 중심으로 조금 우리가 시각 자체가 출발을 당사자 중심이어야 된다. 모든 게 마찬가지입니다마는 당사자의 요구를 반영을 한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통합 돌봄의 서비스 10가지를 쫙 제시를 해 놓고 여기에 맞추라 하는 게 아니고 어떤 한 개인이 대상자한테 당신이 필요한 서비스가 뭐냐를 물어서 그걸 맞춰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서비스가 100개일 수도 있고 200개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서비스가 다 다른 거죠. 그냥 거꾸로 된 거죠. 당사자가 요구하는 서비스에 당사자의 서비스를 맞춰야 되는 건데 지금은 서비스에 당사자를 맞춰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게 좀 전도돼 있다는 거하고 그다음에 지역사회는 지자체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지자체가 리더십을 확보하고 거버넌스를 구축을 하고 지역사회 자원을 총동원해도 돌봄이 될까 말까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자체가 중심을 잡고 지역사회 모든 자원을 다 동원해서 일로 몰아가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이렇게 하지 않으면 지역사회가 견딜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뭐 부동산이나 개발만 가지고는 그 지역사회를 발전시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돌봄 공동체가 형성된 들이 결국은 사람들이 몰릴 거라는 거죠. 뭐 중앙정부 얘기는 뭐 여기서 뭐 해도 별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 가지만 뭐 제 희망사항입니다. 그래서 케어 매니저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다음에 돌봄 통합 지원센터가 좀 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것만 가지고는 안 되고 이제 대상자에 따라서 당사자에 따라서 돌봄의 형태는 굉장히 다양해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케어 매니저는 이제 어떻게 양성이 되냐면요. 이제 뭐 이건 간호사 출신도 되고 복지사 출신도 됩니다. 그래서 일정한 교육 과정을 마치고 현장 경험이 되면 이제 의료도 알고 복지도 다 알아야 되죠. 의료도 알고 복지도 다 알고 우리나라의 어떤 현실이나 현장 경험하죠. 그거를 제도화시켜서 전문 인력으로 양성하면 이 사람들이 통합돌봄의 핵심으로 조정자 역할도 하고 서비스들을 조정해주고 그리고 1대1로 그 사람들한테 아주 제일 적합한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해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인 거죠. 그래서 이분들을 매개구리로 해서 복지와 의료가 통합이 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이분들 키우는 게 통합돌봄의 인력 문제에서는 가장 핵심적인 요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통합돌봄 지원센터라는 거는요. 그래서 이렇게 키워진 코디네이터들, 케어 매니저들이 이 돌봄 동업 이 지원센터를 축으로 여기서 거점으로 활동을 하면서 다양한 그 어떤 당사자가 왔을 때 그분한테 정말로 필요한 서비스가 어떤 건지를 맞춤형으로 설정해 주고 그걸 실제 동원해 주고 지원해 주는 이런 역할을 하는 센터 역할이죠. 그래서 지금에 있는 기관이 이제 보건소나 동주민센터들이 있을 텐데 이게 뭐 한쪽으로 좀 치우쳐 있고 통합하기는 좀 어려울 거라고 보고요. 이게 인구 한 5만에서 10만 명당 한 개수 정도? 그러면은 뭐 보건소보다는 훨씬 많은 수가 필요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통합돌봄의 중심 역할을 담당하도록 하고 케어 매니저들을 배치를 해서 이분들이 이제 역할을 하고요. 여기에 뭐 통합 방문간호센터나 장애인지원센터 등이 들어갈 수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자체 직영으로 할 수도 있고 공익성이 강한 민간에 위탁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근데 주로 노인이나 장애인 대상으로는 이 시스템이 적합할 수가 있다고 보는데 이것만 가지고는 또 안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 돌봄의 어떤 요구들이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이 외에 또 별도의 어떤 시스템들이 필요할 거라고 봅니다. 대표적인 게 정신장애인들입니다. 정신장애인들이 지금 조현병 환자가 이제 전 인구의 1%라고 봅니다. 그럼 한 50만이 되고요. 지금 시설에 들어가 있는 분이 한 6, 7만 정도 됩니다. 근데 그분들이 사실은 제대로만 사회 여건이 되면 사회에 나와서 활동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분들은 아까 얘기했던 그런 뭐 통합돌봄지원센터를 만든다고 해서 거기서 컨트롤이 안 돼요. 관리가 안 됩니다. 여기는 굉장히 전문가들이 붙어야 됩니다. 그래서 간호사도 정신보건 전문 간호사, 복지사도 정신보건 전문한 분들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지금 현재 얘기된 기본 인프라는 깔려 있습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있는데 우리나라의 지금 이 센터 인프라는요, 굉장히 아주 형식적이라고 하는데 최소한입니다. 최소한. 지금 이거보다 제가 볼 때는 한 4-5배 정도의 규모가 좀 구축이 돼야 시설이나 앞으로 어떤 생긴 1%는 50만이라고 했잖아요. 조현병만. 거기다가 이제 중증 우울증 환자나 이렇게 하면은 적어도 100만이고 가족까지 하면 한 200-300만, 300-400만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구의 뭐 거의 10%에 관한 10% 정도가 이 정신보건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신건강복지센터를 굉장히 강화하고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 센터에서 진료하고 상담을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계속 조금 다른 여타 정신병원 우리가 얘기하는 시설이라고 얘기하는 정신병원에 좀 휘둘릴 수가 있어서 좀 이제 중심을 잡기 위해서 진료와 상담을 하고 그다음에 재활 관련 기관, 정신재활시설, 직업훈련들 이런 데들이 이제 결합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 시설들도 다 수도권에 반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골에서는 정신장애인들 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런 시설이 없으니까 다 수도권을 몰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고 주거 문제가 아까 얘기했지만 굉장히 중요한 팩터가 됩니다. 고용 문제에서는 이제 협동조합이나 사회적 기업, 공공기관 등 좀 공적인 기관들이 나서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이제 아동 돌봄에 대한 한 사례입니다. 이거는 아까 좀 사례들인데 이거는 시흥에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 건데요. 저희 수학과 선생님이 어느 날 이 별을 그려갖고 오셨어요. 그래서 뭐냐 이랬더니 이제 아이들이 이제 진료하다 보니까 돌봄이 필요한 애들이 있는데 이제 돌봄이라는 게 의료만 가지고 안 되더라. 영양, 교육, 돌봄, 놀이, 운동 등 서비스가 다 필요한데 이걸 어떤 돌봄 체계를 구축할 것이냐라고 고민하다가 만든 게 이제 이 별이고 작은 별 프로젝트라고 이름을 붙여서 이거 관련된 시흥시에 있는 모든 아동 관련된 17개 단체들이 다 네트워킹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아이가 돌봄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아이가 의뢰가 오면 코디 역할을 맡고 있는 한 단체에서 이 상담하고 이 친구한테 필요한 게 뭘까라고 판단을 해서 이 단체들한테 단체들이 갖고 있는 자원을 동원을 하는 체계입니다. 아동들한테. 그래서 아동들한테 필요한 돌봄은 또 별도로 있어야 되고 정신장애인 돌봄 체계는 또 별도로 있어야 되고 노인, 장애인 다. 그러니까 돌봄 체계라는 게 굉장히 다양하고 다층적인 거죠. 다층적인 거. 그러니까 우리가 선도 사업으로 해서 노인만 하고 정신장애인 이제 화성은 정신장애인하고 이렇게 다 제각각인데 그러면 앞으로 향후 이제 지역 돌봄 통합 돌봄 만들 때 그럼 그 지역은 그 정신장애인만 할 거냐 노인만 할 거냐 아니죠. 뭐 결국에 가서는 지역이 모든 대상자 모든 지역 주민들을 통합해서 허용을 하고 돌봄 체계를 구축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얘기했지만 다층적일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역사회가 결국 돌봄 공동체로 거듭이 나야 되고요. 주민자치회 같은 모든 지역 주민조직들이 돌봄의 주체로 나서야 되고 중층적인 돌봄망을 구축하고 사회적 약자, 소수자들을 다 포용할 수 있는 공동체로 가야 된다라는 생각들을 먼저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합니다. 지방정부인데 가장 핵심적인 게 지방정부라고 봅니다. 통합 돌봄에 대한 전망을 갖고 있어야죠. 마인드가.
기본적으로. 그리고 가장 핵심은 전담 부서를 넣어야 되지 않겠느냐. 전담 부서가 없으면 말만 무성해집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전담 부서가 꾸려지면 뭔가를 하게 돼 있죠. 예산도 따라오게 돼 있고. 그래서 제가 강력히 요청드리는 거는 뭔가 하여튼 경기도 차원이든 그 아래 지자체 차원이든 전담 부서를 하나 설치를 하면 훨씬 더 이제 강력한 동력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예, 이상입니다. 뭐 도움되는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발표를.